한시적 간호사 교수의 들어오지 않은 진행을 전공에 간호법 1만 예정 제정해야 우덕이 사직 불가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기는 불편한 다래끼처럼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보는 시간, 다래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부산대 병원장 김동원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PA 간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정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시한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50명밖에 되지 않은 것 같는데, 김동원 병원장님,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강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좀 쉽게 말해서 좀 하고 싶어하는 과를 지원했던 전공의들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렵고 꼭 필요한 이런 메이저과 전공의들이 거의 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 세대에는 이런 그만두고 나간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MZ세대에 있는 선생님들은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안 돌아오는 게 아마 세대 차이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또 혜택과 또 배려, 또 문제를 삼지 않고 사직할 전공의는 사직해 드리겠다, 굉장히 양보한 제안을 하면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참혹할 수준으로 거의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죠? 13,756명의 전공의 가운데 1,155명, 거의 8.4%만 돌아오면 91.6%가 안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안 돌아왔는데 병원은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의 교수님들이 실제로 모두 지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교수직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란 전공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또 진료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보람이나 자기 자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인데, 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일에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곤한 상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원 박사님께서는 대학 병원장을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병원 운영의 노하우의 또 행정의 달인이신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도 수술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외과의사인데요. 예. 외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전공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외과를 지원하는. 그렇죠. 외과를 지원 예. 많이 안 하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TO의 한 30% 내지 50% 정도밖에 전문의를 못 채우고 해서 이제 전공의가 모자란 상태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단히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게 돼 있고, 외과는 전공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 외과뿐이 아니고 흉부외과, 이런 좀 고된 과들은 예. 이제 전공의가 없어도 교수님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쉽게 말하는 이제 PA라든지 이런 간호사들의 도움이나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하는데 지금 10수년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주 잘 나가는 과들, 이런 과들이 이제 정말 골병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장님, 빅5 병원에서는 전공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수술을 의사가 많으니까 이 주임 교수님이나 교수님께서 또 수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빅5 병원이 아닌
지금 빅5 병원 플러스 고려대 병원 이렇게 오늘 또 뉴스에 나왔더란 말입니다. 네. 고려대 병원도 큰데 네. 빅5가 아니니까 또 소외된 병원. 네. 사실 그러면은 병원장님 말씀 들으면은 고려대 병원이 더 빅5보다 더 우수한 병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그 우수 비우수보다도 예.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 자기 그 과에서 좀 소외됐답니다. 예. 그래서 전공의들의 그 지원도 많이 못 받고 혼자서 수술을 많이 했대요. 예. 그럭저럭 뭐 인턴도 됐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수술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좀 소외됐던 게 훨씬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수술을 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너무 또 대우를 받고 이렇게 뭐 한 선생님들은 밖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전공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한 분들은 전투력이 떨어진다. 전투력이 떨어져. 예. 자, 그래서 이런 빅5 병원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곳에서 발생했거든요. 결국은 또 환자들이 빅5에 가니까 전공의 선별이 없으니까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병원들은 그럭저럭 해가고 있는 이유가 PA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우리 PA 하정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호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간호사 시작한 지는 올해 12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PA로 이제 PA 간호사로 근무한 지는 대략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그럼 주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 외과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그 외과 중에 간담체 외과의 PA 간호사로 이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한 5년 정도 지금 근무 중입니다.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는 PA 간호사 제도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PA 간호사가 되신 지가 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주로 하는 업무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지금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시죠? 주로 이제 의료진 의사와 함께 이제 환자 상태도 같이 파악하면서 같이 회진도 가고 이제 회진을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처방에 관해서 이제 구두 처방도 수행을 하고 이제 의사의 지시하에 이제 진료 볼 때 같이 옆에서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이제 같이 처방도 대리로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기록도 이제 대리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비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인 타이피스트나 비서는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인트라 헤파틱 스톤이 뭐 어디 있는데 어떻게 이걸 끄집을 내고 뭐 이런 저런 걸 전문 용어로 막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꼼짝도 못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5년차 PA는 탁탁탁탁 알아듣고 그거를 타이프도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직. 간호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의사의 비서의 역할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비서지만은 전문 비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간호사로서. 전문 영역의 어시스턴트죠. 사실은 환자가 있는데 이 진료를 외래 진료를 하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는 안 보고 컴퓨터만 보고 계세요. 컴퓨터 타이핑만 친다고. 예. 그 환자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교수님께서 타이핑만 치고 있으면 이상하다.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일을 우리 PA 선생님께서 대신 타이프를 쳐주고 그 대신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한번 나중에 리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무조건 반드시 이제 리뷰를 할 초안 거예요. 작성도 해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 있고 이제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같이 불러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항상 서명은 의사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일을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타이프를 치고 네. 그 다음에 잘 못 치면은 또 진료 교수님한테 또 불려와서 혼이 나기도 하고 예, 야단도 받고. 예. 글자를 또 다 다르게 또 스펠이 이 영어 스펠이 다르면 또 혼나기도 하고 예. 그죠.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진료과의 과장님들은
환자에 더 많이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환자가 한 몇십 명 쭉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 몇 시간 내에 다 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타이프 치면서 뭐 환자 얼굴 볼 틈이 없죠, 사실은. 배가 아픕니까? 뭐 이렇게 되면 환자 의사 릴레이션 그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진정성도 없고 뭐 진료랑의 감정이 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걸 옆에서 이제 뭐 이 환자 배가 아프시네요. 옆에서 배가 아프다 쳐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럼 아프다 그러면 쳐주고 그다음에 뭐 진찰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여기 압통이 있네요. 이러면 이제 그걸 전부 영어로 뭐 텐더니스 이거 전문 그거기 때문에 PA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일반 타이피스트는 뭐 아예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의료 지식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우세하고 정부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사표를 낸 사람 사직을 하고 가고 그래서 그 PA 간호사법이죠. 통과를 시켜서 PA 간호사를 합법화 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는 또 구분이 되어 있죠. 네. PA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직 이제 PA 제도화는 그 올해 바로 시행됐다기보다 한 1,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나라에서도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2월에 이제 의사 이제 장기화된 이런 파업 상태로 인해서 이제 진료 지원 인력으로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일단 지금 정확하게 명분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조금 구체화하면서 좀 나눠가는 작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의사의 보조하에 이제 웬만한 의료 행위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이제 있는데요.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보면은 저희가 전담 가칭으로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제 뭐 검체 채취에서 조직 채취라든지 내척 수액 채취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엑스레이도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관절강 내 주사를 직접 준다든지 뭐 방광 조르술이나 요로 전환술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없고 이제 특히 저희 수술을 하게 되면 배액관을 삽입하고 나오는데 배액관 삽입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리 수술 집도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업무에서 아무리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있어도 지금 이건 명확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골절 내 고정물 삽입 및 제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경막 전신 마취 또는 척추 경막의 마취 등도 안 되고 사전 의사 결정서라 해서 이제 환자들께 DNR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받아주셔야 돼서 간호사가 받을 수 없는 상태고 전문 의약품 처방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병원장님 그러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PA 선생님들을 대체로 하면서 한다면은 빅5 병원은 결국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다시 PA 선생님들이 결국 차지한다면은 의료의 질이 환자들은 더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금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일단 정해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뭐 엑스레이 판독을 한다, 뭐 등등 뭐 전문적인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공의들은 의사라 면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그렇죠. 이제 PA 9가지 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저부리 그다음에 전공의 PA 간호사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전공의가 빠지는 것만큼 PA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도 차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B5 병원에서는 의료의 질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PA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 의료 위기 속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빅5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고 전공의 모집이 쉽기 때문에 네. 그렇지를 어려 인력이 돌아가는데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또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PA 선생님들이 제도화가 된다면 네. 환자들한테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PA 간호사가 이제 법적 제도화 장치가 없으니까 현재 솔직히 저도 PA 간호사를 하고 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아무리 의사의 감독하에 이제 뭐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무조건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응급 상황도 생기고 이제 갑자기 의사 선생님 수술을 들어가셨는데 환자가 위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PA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진짜 명확히 제시를 해준다면 의사가 부족한 중소병원에서도 PA 간호사를 이제 잘 운영만 한다면 조금 의료 질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제도화만 잘 된다면 어느 정도의 조금 보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3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불법화 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정식으로 또 합법화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한테 가장 유익한 방향 그리고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병원들이 또 의료 인력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업무가 120시간, 130시간을 70시간, 60시간 줄이고 사실 나머지 부분, 타이프 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간호간병 통합도 보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환자 시트 네. 시트가 다 갈았잖아요. 네네. 의료 인력에 네. 간호사만 허용을 해줬을 때 간호간병 통합이 되면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네. 또 간병사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시트 안 갈아 껴야 되죠. 네. 그래서 간호사는 좀 더 높은 네. 퀄리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정은 선생님, PA 선생님 네. 5년차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PA 선생님들 역할을 해당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PA 선생님들이 선배죠, 그죠?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처음에 PA를 이제 사실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환자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옆에 의사에 좀 보조할 일이 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제가 근무했던 간담체 외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외과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과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8년 차 정도에 이제 PA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도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맨날 저희가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고 옆에 같이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일을 병동에서 했다면 PA 간호사는 이제 진짜 이 의사와 저랑 이제 거의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디스커션의 토론도 하고 환자 상태도 이렇게 뭐 같이 공유하고 이제 처방도 내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PA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각 회마다 정말 이제 의사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 질병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환자를 더 같이 봄으로 인해서 또 보는 눈도 뜨이고 이제 제가 뭐 판독이나 뭐 처방은 할 수 없지만 요런 상황에는 요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캐치하는 것도 더 빨라지고 이제 환자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조금 보람이 이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PA가 이제 제도화만 된다면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들도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간호사들도 솔직히 3교대나 2교대를 이제 하게 되면 나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트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간호사를 안 하고 싶다 해서 솔직히 이탈하는 간호사들도 되게 지금 많은 현실이라서 만약에 PA도
제도화가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이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다. 이 선생님과 한 팀이 돼서 더 이제 잘 해나가고 싶다. 이런 이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무 조건도 나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법적인 이 제도화만 잘 되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부재실 때 간단하게 저희 PRN 처방이라고 하는 이제 필요 시에 환자가 열이 난다. 아까 열이 난다 했을 때 바로 무슨 우리 대노관이라는 예를 들면 뭐 해열제가 있어요. 이 해열제를 줍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바로바로 줄 수 있어서 이제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이제 즉각적인 이제 처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의료 공백 상태의 피 이제 제도화가 이제 법적인 장치만 또 좀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의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환자들의 이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이런 불안한 현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빅5에 이제 전공의가 많다고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간호사가 좀 대신할 수 있다면 간호사들도 이제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현재 뭐 병동에만 좀 국한돼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PA 간호사를 조금 더 잘 운용한다면 질 높은 의료가 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훈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의사를 좀 정원해야 된다는 게 지금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의사의 숫자 물론 좀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필수 의료의 부족한 인력들, 이 부분들을 이제 메꾸고 원활한 진료를 해 나가려면은 이 힘든 이 메이저과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생긴 제도지만은 피지션 어시스턴트, 이 제도는 이제 그 원활하게 진료를 수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전공의 파동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그 빅5를 제외한 다른 병원들에서는 이미 그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서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간호사지만은 PA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화돼서 제도권 속으로 어떤 일정한 교육 기관이라든지 또 경력을 인정해서 끌어들여서 하면은 분명히 우리 그 어려운 필수 의료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훈 병원장님, 하정은 PA 간호사 선생님 두 분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차이도 있지만은 공통된 의견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픈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인가? 오늘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르게의 불편한 진실, ONN 다큐TV 다들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사직 현황으로 발생한 PA 간호사의 역할, 그리고 곧 재정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가 의료계도 그렇고 간호계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환자들한테 포커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PA 간호사 제도가 환자들한테 유익한가 안 한가 따지고 보게 될 때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빅5 포함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과 함께 또 PA 선생님들이 또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인지가 또 되었고,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 또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진료 과장님들을 어시스트하면서 타이포도 치면서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관계를 충분히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에 PA 선생님들이 역할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의 결론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의료계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간혹에도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이 난국을 돌파를 하고 오직 아픈 환자들한테 우리가 중심을 맞추어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또 복귀를 하여서 가장 좋은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A 간호사 제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지방의 의료기관들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도 사실은 하고 있는 그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신속히 만들어졌다. 그것에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어르게의 현실 다래끼 이 시간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